2020년 1월 13일 월요일 CES에서 펄펄 난 인더 케그. 이런 규제 개혁 성공 사례 계속 나와야. 수제 맥주 키트를 생산하는 국내 스타트업 인더 케그가 최근 끝난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잭팟을 터뜨렸다. CES가 수여하는 혁신상을 거머쥔 것은 물론 미국 진출을 위한 조인트 벤처의 기업 가치가 예상보다 5배 높은 2억 달러로 평가됐다. 100억 원 규모의 첫 수출 계약도 성사됐다. 인더 케그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2017년 원터치 방식의 수제 맥주 키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후 전북 군산에 공장까지 건설했으나 주류 면허가 나오지 않았다. 국세청은 2년 만인 지난해 9월 알코올 1도 이상만 술로 본다는 이유를 들어 주류 면허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캡슐을 터뜨리기 전의 맥주 키트는 술이 아니라 물이라는 논리였다. 47억 원이 투자된 공장을 날릴 판이었다. 그해 11월 CES 측에서 2020 혁신상 통보가 오지 않았다면 실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CES까지 인정한 혁신 기술이 규제에 막혀 해외로 유출될 상황이라는 매일경제신문 보도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중견 기업인들이 황당 규제의 대표 사례로 지목했고 이 목소리를 접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시정을 지시했다. 이후 국세청이 면허를 발급했고 주류 정의를 다시 규정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더케그 사례는 일종의 신데렐라 스토리다. 잘된 일이지만 모든 스타트업이 이런 행운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ES 혁신상이 아니었으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정부가 입장을 바꿀 일도 없었을 것이다. 수제 맥주 키트라는 혁신 기술은 사장됐거나 해외로 빠져나갔을 공산이 크다. 한국에도 공장도 일자리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무수한 스타트업이 규제에 막혀 그런 식으로 사라졌거나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정부는 인더 케그가 유명해지자 정부 주도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인더 케그가 빛도 못 보고 사라져 버릴 뻔한 그 위기에 정부는 가슴이 서늘해져야 한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규제 혁파 호소에 귀를 열어 여론의 주목을 받지 않고도 혁신적인 사업의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2, 제3의 인더 케그는 우연에 기반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 안정적 규제 혁신 시스템 속에서 나와야 한다. 북한 생떼 그만 쓰고 비핵화 협상에 당장 나서야. 북한이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에 던진 메시지는 미, 북, 남북 관계에 앞으로 가야 할 험로를 보여주는 듯해 씁쓸하다. 김계관이 미북 협상 일선에서 물러난 위치이지만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곁에 있는 데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용을 공개한 만큼 북한의 치밀하게 계산된 입장 표명이기 때문이다. 김계관은 우선 미국의 제재 완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고 못을 박았다. 일부 유엔 제재와 핵 시설을 바꾸자고 제안했던 작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직접 받았다는 것부터 밝혔다. 이어 설레발, 호들갑, 주제 넘은 일 같은 표현을 써가며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모욕적인 얘기까지 했다. 남한은 자중하라고 직격탄도 날렸다. 김계관의 입을 내세운 북한의 시비에 일일이 응대할 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 완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점과 우리에게 미북 사이 중재자 역할을 말라는 대목은 향후 재개되어야 할 비핵화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 심각하다. 지난해 미북 회담을 놓고 김 위원장이 나서 연내 시한을 설정했다가 해를 넘겨버렸는데 향후 재개 가능성에 기대를 갖지 말라는 엄포 같다. 우리를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 던졌던 일방적인 제안과 영 따로 노는 꼴이라 대북 정책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북한이 트럼프의 손을 뿌리친 모양새이지만 미국과의 특별한 연락 통로 언급이나 정상 간 브로맨스를 과시한 점에서 완전히 빗장을 채운 건 아니다. 북한은 특유의 벼랑 끝 전술과 생떼 부리기를 접고 당장 비핵화 협상에 응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선 시기를 감안하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무엇보다 북한의 복귀를 기다리는 한국과 국제사회 여론이 무한정 인내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사설,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넘어 영구 처분 공론화 해보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 11월 포화 상태에 달하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 맥스터에 대한 추가 건설을 승인했다. 2016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안위에 추가 건설을 신청한 지 45개월 만이다. 이로써 핵연료 저장 용량 초과로 월성 2, 3, 4호기 가동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성 원전의 핵연료 저장률은 93.66%를 넘어 내년 11월이면 꽉 차게 된다. 부산 기장의 고리 1에서 4호기 저장률도 91.82%에 이르고 전남 영광의 한울 원전 1에서 6호기는 80.17%다. 원전을 가동하는 이상 사용 후 핵연료 발생은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국내 원전에서 나온 1만 6천 톤의 사용 후 핵연료는 모두 습식, 건식 저장 시설에 보관 중이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임시 방편에 불과해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영구 처분 로드맵이 절실하다. 더구나 정부가 올해부터 신산업으로 내세운 원전 해체 산업은 폐로 작업 때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 계획은 아직 답보 상태다. 박근혜 정부 때 사용 후 핵연료를 땅속에 묻을 영구 처분 시설을 2053년부터 가동하겠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세웠지만 현 정부가 이를 백지화하고 작년 5월 사용 후 핵연료로 관리 정책 재검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탈원전 지지 세력을 내세워 최종 처리 방안을 미루고 있는 셈이다.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주 방패장만 해도 주민 설득과 입지 선정에 수십 년이 걸렸다. 사용 후 핵연료는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줄이는 기술 개발과 함께 안전성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구 처분 로드맵에 대한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